거절을 자주 못하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일부,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왜 위험한가? 사람들이 흔히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상대의 말에 쉽게 동의하고 부탁을 거의 거절하지 않으며 항상 친절하고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늘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고 갈등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관계에서 언제나 예스만 말하는 사람, 자기 입장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는 싫지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그런 사람 본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단지 피곤함이나 과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안에는 깊고 복잡한 감정의 누적과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린 자존감의 붕괴가 숨어 있다.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로 마무리할 문제도 아니다. 그건 일종의 심리적 패턴이며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관계 맺는 방식에서 기인한 감정의 습관이다. 왜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할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볼까봐 그 두려움이 있다. 그 두려움은 대부분 유년 시절부터 형성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나 교사에게 싫다는 말보다 참는 것이 착한 행동이라 배워왔고, 갈등이 생기면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고 들어왔고, 거절은 곧 싸움이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낙인 찍혀왔다면 그 사람은 자라서도 누군가의 부탁을 쉽게 끊지 못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이더라도 그걸 끊으면 상대가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실망이 자신을 향한 거절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진다. 그래서 무리하게 도와주고 시간을 쪼개고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한다. 겉으로 보기엔 성숙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하는 감정 무시의 반복일 뿐이다. 문제는 이 감정 억제가 오래 쌓이면 무의식적 분노로 바뀐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그냥 힘들다, 조금 억울하다. 그러다 나중에는 서운함이 된다. 그 서운함은 점점 쌓이고 이후에는 분노로 바뀐다.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예스맨이 보이는 분노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말이 없어지고 분위기가 싸해진다. 하지만 상대는 눈치채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겉으로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언의 단절은 관계를 서서히 파괴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갑작스럽게 끝을 맺는다. 착한 사람으로 보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감정을 쏟아내고 그동안 쌓인 섭섭함과 분노를 한꺼번에 꺼내며 그동안 지켜온 관계를 스스로 잘라낸다. 상대는 말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래? 나는 몰랐어.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모르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거절을 못한다는 것은 감정을 밀어내는 행동이다. 나도 불편하고, 나도 힘들고, 나도 하기 싫지만 그 감정을 무시한 채 남의 감정과 관계만 챙긴다. 결국 내가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거절하지 못한다는 건 누구보다 자기 감정을 외면하는 습관이다. 감정은 느껴지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무시한 감정은 더 깊이 들어가서 몸의 피로와 정신의 무기력으로 돌아온다. 실제로 거절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몸이 자주 아프고 마음이 번아웃에 가까운 상태가 되고 대인관계에서 쉽게 소진된다. 사람은 많은데 정작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느낀다. 도와줄 때는 고마워하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 아무도 없는 기분. 그것이 예스맨이 느끼는 감정의 아이러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는 경계다. 거절을 한다는 건 내가 지킬 선이 있다는 뜻이고 상대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거절이 없으면 관계는 일방적으로 흐르고 한쪽은 계속 소모되며 다른 한쪽은 당연하게 여긴다. 처음에는 부탁이었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그건 곧 권리가 된다. 이쯤 되면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가 아니라 기대와 의무로 얽힌 사슬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당하는 걸 싫어한다. 그건 맞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거절당했을 때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상대의 입장을 고려할 줄 안다. 당신이 거절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예스에 기대어 있었던 관계다. 진짜 관계는 거절을 해도 유지되는 관계다.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오늘은 힘들다고 말하고, 이 일은 어렵다고 말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옆에 있다. 그게 관계의 진짜 무게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기 직전까지 버티다가 관계를 끊고 나서야 자신이 감정을 무시했다는 걸 깨닫는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마음은 소진됐고 관계는 피로해졌고 내 안에는 분노만 남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절을 못할까? 왜 나는 늘 예스라고 말하게 될까? 왜 내가 싫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건 내가 싫은 사람이 되기 싫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불편한 상황 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다. 내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관계는 점점 얕아지고 나는 점점 지쳐간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싫은 건 싫다고, 힘든 건 힘들다고, 할 수 없는 건 못한다고. 거절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나를 지키기 위한 감정의 언어다. 거절하지 못한 관계는 결국 내가 사라진 관계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자. 대신 정직한 사람이 되자.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내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단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오래도록 이어갈 수 있다. 2부. 착한 척 뒤에 숨어 있는 감정의 계산.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은 상처받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착한 척하는 사람은 오해받는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진짜 착한 사람은 누군가를 돕고도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착한 척하는 사람은 돕고 나서 돌아오는 반응을 유심히 살핀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감정의 거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하게 행동하라는 말을 듣고 자란다. 말을 잘 들어야 칭찬을 받고, 선생님 말에 순응해야 좋은 평가를 받고, 부모의 말을 거스르면 벌을 받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자란 아이는 자신의 욕구보다 타인의 기대에 반응하는 법을 먼저 배운다. 그리고 그 반응이 계속 강화되면 착한 모습은 자신의 진짜 자아처럼 뿌리내린다. 하지만 문제는 이 착함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되는 순간이다. 즉, 착한 척은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감정적 방어막인 셈이다.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한다. 내가 먼저 배려했는데 상대가 나를 배려해주지 않으면 실망한다. 이 모든 감정의 근원은 나는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무언의 심리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거래다. 겉으로는 호의를 베풀지만 속으로는 보상을 기대한다. 그 보상이 꼭 물질이나 행동일 필요는 없다. 감정의 보상이다. 나를 좋게 봐줘. 나를 배려해줘.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이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하고, 실망은 곧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곧 분노로 자란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착한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착한 척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그 척이 내가 나를 방어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웃고, 비난이 돌아오지 않도록 먼저 양보하고,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싫어도 도와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갈등에 대한 두려움, 관계 단절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신이 미움받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 이런 감정은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감정의 바닥엔 나는 거절하면 버려질지도 몰라라는 심층적인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게 만든다. 즉, 나는 내가 나를 좋게 봐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감정의 중심이 타인에게 넘어가면 나는 끊임없이 착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도와줘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착한 척하는 사람은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만 화를 낸다. 오히려 낯선 사람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더 친절하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진짜 친한 관계에서는 그동안 쌓인 억눌린 감정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연인 같은 가까운 사람은 착한 척의 방어막이 무너지는 공간이다. 그래서 종종 이런 장면이 벌어진다. 밖에선 아무 말도 못하던 사람이 집에 와서 가족에게 짜증을 낸다. 친구와의 모임에선 화 한 번 못 내던 사람이 연인에게 갑자기 폭발한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의 분출이 아니다. 그동안 착한 척으로 눌러왔던 감정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 앞에서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상대에게 큰 혼란을 준다. 왜냐하면 평소엔 착하고 다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나를 이해해주고 잘 맞춰주던 사람이 갑자기 냉소적으로 변하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상처를 받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 변화의 이면엔 감정적 부채가 있다. 착한 척으로 쌓아올린 기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대는 무심하게 느껴지고 나는 배신당한 느낌을 받는다. 그 배신감은 상대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내 감정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나는 괜찮지 않았고, 나는 원하지 않았고, 나는 도와주기 싫었는데 그 모든 감정을 묻고 참았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은 항상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착한 사람이 오히려 상처받는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척하는 사람이 더 큰 상처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 착함은 진심이 아니라 기대와 두려움으로 포장된 관계 속의 가면이었기 때문이다. 진짜 감정은 언제나 언어를 원한다.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이건 나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지지다. 난 왜 이렇게 쉽게 도와주지? 왜 나는 늘 손해보는 기분이지? 왜 내 진심은 몰라줄까? 이런 질문이 반복된다면 이미 당신의 감정 안에는 착한 척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다. 이제는 그 척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훈련이 필요하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기, 오늘은 못 도와준다고 말하기. 이건 나를 지키는 문장이다. 처음엔 불편할 것이다. 그런데 그 불편을 넘어서야 비로소 관계는 정직해진다. 사람들이 떠날까 봐 걱정된다고, 그래서 계속 착한 척을 한다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언젠가는 당신이 먼저 지쳐 떠날 것이다. 진짜 좋은 관계는 내가 진심을 말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거절을 해도, 싫다고 해도, 부탁을 거절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이해하려고 한다. 그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관계 속에서 늘 감정을 숨기며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숨긴 감정은 언젠가 반드시 터져 나온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의 언어를 배우자. 감정의 거래가 아닌 진짜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만들자. 그 출발은 착한 척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3부 감정적 부채와 자자 관계의 파탄. 진짜 나를 되찾는 법.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관계에는 언제나 주고받음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고받음이 보이지 않는 빛처럼 작동할 때다. 나는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그만큼 해줘야 해. 너한텐 얘기 안 했지만 나 진짜 많이 참았어. 난 언제나 양보했는데 왜 너는 한 번도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글거리는 감정들이다. 이게 바로 감정적 부채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 돌아오지 못한 기대, 이해받지 못한 후회, 그 모든 것이 마음속에 고여 있다. 감정적 부채는 신용카드와 비슷하다. 지금 당장은 기분이 좋다. 나이스하게 대처했고 도와줬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마음에는 점점 빚이 쌓인다. 감정의 빚이다. 내가 나에게 진 빚이기도 하고 상대에게 돌아올 거라 착각한 기대의 빚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빚이 쌓이는 동안 상대는 눈치조차 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상대는 당신이 괜찮다고 해서 정말 괜찮은 줄 안다.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거절하지 않았으니 계속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해가 반복되면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진다. 한쪽은 점점 감정적으로 무거워지고 다른 한쪽은 아무런 책임감 없이 가볍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감정이 터져버리면 상대는 말한다. 왜 이제 와서 이래? 그럼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이 말은 상처가 된다. 왜냐하면 나는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거기 때문이다.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가 나를 오해할까봐, 실망할까봐, 미움받을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묻어뒀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착한 척은 감정을 비치게 만든다. 겉으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실은 그게 나를 괴롭히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진짜 위험한 건 그 감정이 쌓이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괜찮아.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나도 언젠가 도움받겠지. 이 사람은 나를 알겠지. 이렇게 말하며 자기 마음을 무시한다. 하지만 감정은 비처럼 이자가 붙는다. 한 번 억누른 감정은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더 크게 반응한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작은 일에도 폭발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경우다. 별다른 사건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고 차갑게 변하고 연락을 끊는다. 그 배경엔 말하지 못한 감정의 부채가 쌓여온 결과가 있다. 정작 큰 싸움도 없었고 상대는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니다. 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감정의 갈등이 있었고 그걸 말하지 못한 채 눌러두다가 마지막엔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 감정을 밀어놓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감정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낼 길을 찾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이 왜곡된 형태로 분출되기 전에 건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감정적 부채가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관계를 거래의 장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나는 도와줬으니 당연히 너도 날 도와줘야 한다. 나는 이만큼 양보했으니 넌 나를 이해해야 한다. 이건 인간적인 바람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다. 관계가 거래가 되면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을 때 분노하고 실망하고 냉소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바보였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이젠 착하게 살면 안 되겠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착함이 아니라 표현 방식이다. 도와주고 싶을 땐 도와주되, 힘들 땐 솔직하게 말하고, 싫을 땐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관계에서 가장 건강한 구조는 기대보다 표현이 많고 오해보다 대화가 많은 관계다. 감정적 부채가 누적되면 결국 인간관계가 부채 청산의 장처럼 된다. 넌 나한테 아직 이만큼 빚졌어. 나는 너한테 이만큼 손해봤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다. 그건 경쟁이고 심리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이대로 계속 착한 척을 하며 감정을 억누르고 빚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진짜 나의 마음을 말하며 건강한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나로 살 용기를 가져야 할 때다. 누군가가 부탁할 때 그 부탁이 내 일정보다 우선이라면 내 삶은 늘 뒤처진다. 누군가가 감정을 토로할 때 그 감정을 받아주느라 나는 나를 위로할 시간이 없다.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살면 나는 늘 내 기대를 미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행복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저 관계 속에서 버티는 나만 남는다. 그럴수록 우리는 외친다. 나는 진심이었어. 나는 너한테 진짜 잘해줬어. 왜 그걸 몰라줘? 하지만 그 진심은 처음부터 표현되지 않았기에 상대는 알 수 없었다. 이제는 그 표현을 시작해야 한다. 가장 쉬운 말부터, 가장 작은 감정부터. 오늘은 피곤해서 못 만나겠다고.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고.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처음엔
불안할 것이다. 이 관계가 깨질까봐, 상대가 실망할까봐. 하지만 놀랍게도 진짜 관계는 그런 말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단단해진다. 서로의 경계를 알게 되고 감정의 선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착한 척은 이제 그만 내려놓자.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고, 싫을 땐 싫다고 말하자. 그러면서도 여전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일 수 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관계를 무겁게 만들지 않는다. 감정적 부채는 관계를 좀먹는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 보상받지 못한 희생, 표현되지 않은 감정, 그 모든 게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다. 터지기 전에 말하자.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마저 솔직하게 말하자. 그게 진짜 용기다. 그게 진짜 단단함이다. 그게 진짜 나를 되찾는 길이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나요? 혹시 무언가를 참느라 지쳐 있지는 않나요?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